안녕하십니까. 기밀 무기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립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이 덜인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북한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이 연이어 등장하고 신형 장비로 무장한 북한군이 목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10월 14일만 보더라도 새벽 중 평양 북쪽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사거리 700km, 고도 50km의 마하 26이나 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비슷한 시기 10대의 북한 전투기가 우리 영공 근처의 비행금지 구역으로 위협 비행을 개시했습니다. 또 새벽 1시 황해도에서 서해로 130여 발, 새벽 3시에 강원도에서 동해로 40여 발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10월 8일에 각종 전투기 150대를 출격시키고 불과 수일 만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속행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름과 부품이 없어 제대로 날리지 못하던 전투기를 갑자기 마음껏 날리는 북한의 상황이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계속 편을 들어주는 북한에 남아도는 석유 제품을 제공하고, 양안 전쟁에서 한국이 대만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싶은 중국이 각종 무기와 물자를 북한에 넘겼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의 전력 격차라면 한국이 북한의 침략을 받아 패할 일은 절대 없겠지만 유사시 북진 과정에서 겪게 될 피해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군에서는 새롭게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여러 비대칭 전력에 맞상대할 수 있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강화된 북한군의 재래식 전력을 압살할 수 있는 여러 첨단 전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 유사시 북한을 도와 남침하려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하지만 대중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 듣는 소식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현무의 낙탄 사고, 군당금 무인기 전력화 지원 등 우리 군이 굉장히 소란스러운데요. 그래서 무능력해진 군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분명 우리 군은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국방력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만 국민들이 이를 잘 파악하기 어려울 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국군을 가장 괴롭히는 무기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탄과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이 무기들은 발사 전 단계에서 사전 탐지가 어렵고 발사된 무기는 막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단거리 탄도탄은 소형화된 핵무기를 이용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며 이름만 방사포지 구경이 400에서 600mm에 달하는 전술 미사일급의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치 수량이 많고 이동성이 우수의 발사 원점을 타격해도 100% 격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이 무기들에 대해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방어와 공격입니다. 북한이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공격을 KAMD를 구축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이나 전면 침공을 가정해 사전에 정미사일을 완벽히 차단해서 추적 섬멸하는 압도적인 정밀 타격 전력의 구축입니다. 먼저 KAMD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여러 대공무기를 복합적으로 운용해 여러 겹으로 중첩된 강력한 방공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포탄부터 초대형 발사체 같은 전술 미사일 TBM 수준의 발사체까지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LAMD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단거리 탄도탄 SRBM을 요격하는 국산 천궁에 천궁2와 미제 PA-10, PA-13, MSA로 구성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전력도 구축됩니다. 이와 함께 사실상 우주나 마찬가지인 고도 40에서 100km에서 마하 8.8 이상의 극초음속 타겟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고 최대 사거리가 300km나 되는 국산 장거리 탄도탄 체계 LSAM과 주한미군의 THAAD로 구성된 장거리 종말 단계 요격 능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한창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요격고도 500에서 1000km, 최대 사거리 900에서 2500km인 SM-3 계열 미사일의 도입과 LSAM 기반으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SM-3금 요격 미사일과 KF-21 보라매를 이용해 상승 단계에서 정미사일을 요격할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로 구성된 ICBM 대응 전력이 바로 한국이 구축 중인 KAMD의 핵심 요격 체계입니다. 이렇게 나열해보면 한국이 구축하는 요격 체계가 상당히 뛰어나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 엄청난 체계를 보고 한국이 과연 이런 체계를 갖출 수 있겠냐고 불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고 다양한 데다 레이저 무기처럼 공상과학에서 나올 것 같은 무기들이 많아서 명백히 군에 배치됐거나 개발을 앞두고 있음에도 하지만 그런 불신과 달리 우리 군의 준비는 차근차근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가 바로 현재 추진 중인 국군의 5차 신속획득 사업입니다. 신속획득 사업은 갑작스런 군사적 패러다임의 변화 혹은 적대국의 새로운 무기체계로 인해 급격히 대두된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간단히 말해 도입이 필요한 무기라면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소량이라도 빠르게 도입해 사용해 본 뒤 효능이 우수하다면 정식 절차를 밟아 대규모 도입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 5차 신속획득 사업에서 육군이 기동형 레이저 대공무기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레이더, 열화상, 레이저를 탑재한 요격 차량으로 무인기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요격을 원샷으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달리 말해 국군이 신속획득 사업에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레이저 무기를 이미 우리 방산기업에 양산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국은 무려 2020년에 외국 국빈을 초청한 자리에서 29레이저를 이용한 요격 시험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29레이저빔 쏘자 5초 만에 미사일이 녹아내렸다. 그러니까 적성국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인 KAMD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적의 공격을 완벽히 막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저 막고만 있는다면 거대한 샌드백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공격하려 하거나 공격한 적에게 곧바로 몇 배의 보복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타격 자산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군은 여러 타격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군이 보유 중인 만격 자산으로는 먼저 육군의 M270A1 MLRS가 발사하는 ATACMS 그리고 현무기가 있습니다. 또 공군은 외산 무기인 타우러스, 슬램 ER과 국산 무기인 KDGB를 준비했고 해군은 해성삼, 해룡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보유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군은 이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는지 천무 다연장 로켓의 구경을 400mm 크게 늘린 천무이와 KTSSM, 그리고 4에서 8톤의 초고질량 탄두를 탑재한 현무사, 현무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설용과 이를 축소한 버전인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도산한 상호급 잠수함이 운용하는 현무사 14 SLBM을 개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이 모든 무기체계가 10년 안에 배치되어 우리 국경에서 북한과 북한을 돕는 중 러의 군대를 견제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방어무기와 공격무기가 있어도 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감시 정찰자산 전력을 강화하는데요. 최근 우리 군은 미군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국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대국의 모든 무기체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유사시 우리 측의 타격 자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시정찰 자산 확보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육군에서는 도수로 날릴 수 있는 소형 드론과 대대급은 정찰 드론의 배치와 동시에 4단급, 군단급 제대가 사용할 무인기의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4단급 무인기 KUS-9이 산지 등의 환경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자 4세대 4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고 군단급에서 사용하던 송골매 무인기 역시 M2일시, 그레이이글과 맞먹는 군단급 무인기 개발이 막바지에 있습니다. 또 공군에서는 신호정보뿐 아니라 영상정보와 화염정보까지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신형 백두정찰기의 개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상의 여러 설비를 관찰하는 대지상 조기경보통제기인 합동이동표적 감시기의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도움 없이 완벽한 국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통신, 항법, 정찰 위성을 독자 확보하는 425사업, KPS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가 아무리 북한에 무기를 퍼주고 연료를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군이 지금처럼 착실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적과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너무 많은 일을 추진해서인지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현무이 미사일 낙산 사고와 군단급 무인기의 계속된 개발 지연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를 본 많은 국민이 군이 또 비리를 저질렀다며 군을 성토 중인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의 이런 비판적인 모습은 아무리 군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감시의 눈을 부릅뜨지 않으면 어떤 비리나 실책을 저지를지 알 수 없으니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자세는 우리 군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차별적인 의심은 군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한때 무조건 실패할 것이며 막대한 국고 손실이 된다던 KF-X 사업이 공동개발국이던 인니의 협잡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KF-X 사업이 중단돼서
KF-21이 나오지 않았다면 KF-21을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해 개발될 예정인 여러 무기체계의 개발을 꿈도 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얻은 4대 핵심 기술도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우리 군의 실패를 무지성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찾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비판하고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군의 모든 사업을 싸잡아 비난한다면 잘 진행되던 사업도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 중 하나가 현재 한창 시험 중인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신형 추진 체계입니다. 현재 국군은 기동전력의 현대화를 위해 여러 계획을 구상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입한 무기들은 현대전에서 소음, 매연 그리고 낮은 에너지 효율로 인한 전력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의 화석연료 엔진을 사용해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나 완전 전기 추진이 대세가 되고 있는 미래 전장에서 쓰기에는 아무래도 한 끗이 모자라다는 평가입니다. 이미 배치된 K808 장갑차의 추진 체계를 전기 추진으로 바꾸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트럭용 수소 연료 전지를 장갑차에 이식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기술로 미군에서도 인정한 지상형 무인 전투 체계 유지부위부터 보병 전투차와 전차까지의 모든 기동 장비를 전기 추진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낮은 배터리 효율과 수소의 충전과 운반의 어려움 현지 조달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보수적인 개발 환경에서는 절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선진화된 기술을 확보하려면 무조건 성공할 만한 일만 하려는 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리스크가 있더라도 시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무기체계의 양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기의 질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정된 예산과 부족한 자원으로 북한과 중국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군을 믿어주며 올바른 길로 가는지 철저히 감시하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